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국내 증시 부담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사실은 굉장히 긴 횡보 장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1%대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상 최고치 행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 KB금융, 셀트리온부터 해서 많은 섹터들의 또 종목군들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장의 변화 요소를 비롯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건설 섹터와 그리고 조선 섹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강경태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조선 섹터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 섹터를 커버를 계속 하고 계셨었는데 최근에는 또 건설 쪽으로 많은 질문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제 원전 서플라이 체인으로 분류되는 네. 건설사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지금 콘텐츠가 작성되거나 제가 PT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원전 밸류 체인 하면은 사실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물산이 이제 건설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은 그리고 DLENC 정도 4개 종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원전 서플라이 체인에 합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지금 최선호주로 두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 5번과 6번을 보시면 이 그림은 현대건설 시가총액과 WTI 선물 가격, 오른쪽은 현대건설 PBR 멀티플 추이와 그다음에 국내 주택 분양 세대수가 같이 그려진 차트 두 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건설 주가는 더 이상 유가 약세 흐름에도 아니면 국내 주택 분양 세대수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것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전혀 해당이 없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설사의 주요 팩터로 작용했었던 유가라든지 국내 주택 분양 착공 물량 같은 것들이 현대건설과 그 주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고 오히려 연관성은 훨씬 더 이 원전 공급망 쪽에서 언제 수주 착공이 이뤄질 것인가 그 가시성이 보일 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멀티플은 아주 높은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신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빨리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최근 사실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현대건설 쪽에 많은 투자자들의 눈이 쏠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그림 1번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의 12개월 선행 기준 PBR 밴드를 그린 것입니다. 2월 9일까지 종가니까 최근 주가를 반영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과거부터 흘러왔었던 현대건설의 멀티플 밴드 상단이 2000년대 중후반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1년 사이의 사이클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이렇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이클이 현대건설의 2010년 초반 사이클이었던 중동발 오일앤가스 플랜트 수주 사이클과 동일한 모습인데 제품만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택 착공 사이클이 아니라 해외에서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현대건설이 반복 시공 경험이 아주 풍부한 원전 단일 제품으로만 형성된 사이클이고 과거에 오일앤가스 플랜트가 많이 수주될 때 시장에서 인정해 줬었던 PBR 멀티플 2.25배까지를 향해서 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거 보시면은 2010년대에 제가 음영으로 칠해놓은 이 사이클 때 1.45배가량에서 시작했다가 2.25배에서 끝났었던 때였었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 현대건설과 다른 건설사 모두 비롯해서 이때 받지 말았어야 될 수주를 받았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건설사들이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같은 수주 사이클이지만 특화 제품으로만 이어진 모습이고 현대건설이 UA 바라카 때도 좋은 마진을 남겼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라 보시면 돼서 자, 지금은 중간 지점도 오지 못했다. 끝점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2.25배라는 상단이 남아있다라 보고 있어서 지금 주가에서도 무조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괜히 이제 중동 어떻게 보면 이제 배불리려고 수주를 했다가 GS건설, 뭐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정말 자본학충이라든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원전 쪽에 대한 이익률이 과연 받쳐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2012년 사태에 UA 이제 원전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 걱정은 이제 적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마진을 남기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주를 진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확률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대건설 NDR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자를 만나면서 네.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올해 현대건설이 원전 수주 목표를 숫자로 특정했고 그 숫자들이 어떤 걸로 구성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감대를 이뤄내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 7번에 우측 하단에 있는 요 글처럼 네. 가장 먼저 올해 SMR을 착공하게 될 것인데 상징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원전 수주 목표 4.3조 원이 특정됐는데 그 중에 상반기 내로 좀 빠르게 팰리세이즈 부지에 짓는 300메가와트짜리 SMR이 들어올 것이다 동의가 되다 보니 이게 사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랠리를 이끌었던 면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전을 수주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요 정도의 이제 주요 기업들 플레이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뭔가 또 잘하는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경수로 모델 기준으로 AP1000의 개량 모델인 APR1400을 네. 반복적으로 한수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에 시공해 왔다 보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서 웨스팅하우스와 티밍 어그리먼트를 맺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기기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터빈 분야, 밸런스 오브 플랜트 분야 다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 두 개 건설사가 그리고 삼성울산까지 네. 국내에도 시공해 받고 그 모래사막인 UAE에 가서도 공사를 해서 마진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엑세큐션 역량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작년 초였나요? 뭐 사실 이제 원전 한다고 두코바니 때였죠.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웨스팅과 문제가 생겼다.
이익을 얼마 떼줘야 돼.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와 원팀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이제 없는 건지,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익을 좀 많이 떼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UAE 때도 사실 수수료 좀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큼의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너무 이른 좀 걱정일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 네. 보시면은, 네, 우선은 그 현대건설을 예로 들어서 원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한국의 시공사죠. 그러니까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 APR 1400 노형을 가지고서 각국 사업주와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한수원 사업이 아닌 웨스팅하우스나 홀텍 같은 SMR 디자인사와 같이 협업을 하는지에 네. 따라 사업 수익 배분 구조도 다르고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될지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이다. 그림 9번 보시는 것처럼 EPC 전체 계약을 한수원이 해서 엔지니어링, 설계와 조달과 시공 분야를 각각 입찰받아서 나눠주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딱 이 C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배분 구조상 사업 배분액이 100이라 본다면 그 중에 20에서 30 정도만 가져가게 되는 규모라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엔지니어링을 맡는 한전 기술이, 그리고 비롯해서 전체 엔지니어링사가 APR 1400을 디자인함으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발생하는 로열티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이 협약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한수원이 EPC를 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동등한 지위에서 EPC를 주 계약하게 됩니다. 즉 사업비 배분을 기존에 20, 30 배분 갔던 걸 50에서 60까지 동등한 지위에서 배분받게 되고요. 로열티 문제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 로열티 문제를 일으키는 원 디자인사와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 배분액도 크지만 마진 문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좀 적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주의 실적 리뷰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얘기를 끌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대건설 뭐 주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대우건설은 커버하시나요? 네, 같이 피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말 너무나도 적자를 크게 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맞을까? 왜냐면 BPS가 엄청 줄어들 텐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결국 기대감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큰 빅베스와 동시에 강한 가이던스를 냈었던 현대건설의 사례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현대건설이 2월 경에 그렇게 빅베스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세게 내고 3월에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원전 로드맵을 바뀌었을 때부터 주가가 지금까지 랠리를 이어온 것이거든요. 동일한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우건설이 전국에 뿌려진 중공업 미분양 현장의 대손 때문에 분기마다 내오던 그런 일회성 충당금들을 일시에 한 번에 반영해서 이렇게 쭉 털어낸 거죠, 털어냈고 이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수원과 협업해서 하게 되는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원전 사업이라든지 그 진출 계획을 발표했으니 이제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의 현대건설 같은 모습으로 유사하게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더 싼 대우건설을 사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지난 2024년도 4분기에 현대건설이 그렇게 빅베스를 했다라는 걸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방금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우건설이 그 향수를 좀 느끼면서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는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조선 섹터도 커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 조선주들의 실적 흐름이나 뭐 특히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4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안 좋았고요. 삼성중공업을 제외하면 네. 시장 기대를 좀 크게 하회하는 그랬었죠. 실적을 냈습니다.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상했던 것 대비 25년에 너무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일회성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에 25년 경영계획을 세울 때 우리 성과급 이만큼 줘야지 라고 했었던 그 액보다 너무 커진 그 임팩트를 4분기 때 한꺼번에 반영하는 바람에 양 조선사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은 좀 아쉬웠는데 결국은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올해 이제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 즉 이제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조선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주 반겨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현대중공업이 1월 5일에 네.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이걸 뜯어보니 올해 수주 목표 중에 함정 수주 목표가 30억 불이더라. 네, 그러면 평년으로 과거 5개년 평균 8억 불 정도 수주했었던 그 사업부가 30억 불만큼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군함 쪽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전망되는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상선 쪽에서 LNGC를 수주하든 어떤 선종을 수주하든 그 상선 수주 결과물들은 실적 추정치에 더 애드업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크나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정치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의 선가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와주지 않는 이상 몇 척을 수주하든 그 수주 자체로는 추정치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규 수익원이 들어와서 추정치를 올려주는 건데 그게 군함이라는 것이고 현대중공업이 미포를 합병한 이후에 방산 캐파를 늘려놨는데 그 캐파가 늘려진 데 따른 반감도 있었건데 왜냐하면 그게 안 채워졌을 때 발생하는 불안감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30억 불이 달성된다면 이 도크들 다 가동돼서 매출이 쫙 올라오겠구나가 보이니 그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주가 계속 랠리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내세웠었던 캐나다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사업 기회들이 실제 결과를 안 내고 계속 약간 허공에 주먹질하듯이 계속 내러티브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료들이 조금씩 소진돼 가면서 주가 내린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군함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는 걸 텐데 결국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수주 쪽에서. 저희가 이제 타임라인을 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의 타임라인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올해 3월에 본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지대현대공업의 팀코리아가 본 입찰하게 되고요. 독일 TKMS와 본 입찰을 하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빠르면 상반기 때, 늦어도 하반기 초 정도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게 약간 아쉬운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잠깐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성과급을 더 주는 데 따른, 그러니까 지급률도 많아졌고 재원도 커질 거니까 그 정도 전체 매출액 대비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의 임팩트는 깎아줘야겠지만 그게 크게 기업 가치 영향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였다 보고 있고 올해 실적 당연히 잘 올라옵니다. 네. 4사 합산으로 25년 대비 52% 증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실적은 이어지되 그 4분기 때 확인했었던 잠깐의 차질 때문에 우려가 커졌었다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여쭤보죠. 탑픽은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안 관련한 베타가 가장 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을 가장 탑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건설사 쪽에 원전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 그리고 조선사들의 4분기 실적 리뷰를 해봤어요. 강경태 애널리스트와는 사실 저희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조선 섹터에 대한 미국 기대감 쪽을 집중적으로 특집 방송으로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강경태 애널리스트와는요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